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다양한 게임들 가운데 새로 오픈한 신작이거나 대형 업데이트 및 보상을 많이 주는 이벤트를 비롯한 다른 작품과의 콜라보 및 현재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유료 모바일 게임들까지 모두 포함한 뒤 이번에 즐겨보기 좋은 작품들을 골라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요즘 할 만한 게임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하는 게임이나 제 채널에서 매주 추천하는 모바일 게임들 가운데 하나쯤 골라 즐겨보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모바일 게임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명일방주 엔드필드입니다. 공장이라는 색다른 시스템이 특징인 전략 RPG 장르의 게임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12일 1.1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문해서 시작하거나 다시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10년 동안 동면에 빠져 기억을 잃어버린 엔드필드 공업의 관리자인 주인공이 되어 이개척 행성을 개척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오퍼레이터라 불리는 캐릭터 최대 4명을 팀으로 구성해 함께 싸우면서 스킬 게이지를 소모해 조종하는 메인 오퍼레이터와 함께 싸우는 보조 오퍼레이터들의 배틀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고 메인과 보조 오퍼레이터를 빠르게 교체하면서 도 전투를 진행할 수 있다거나 조건을 충족하면 연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으며 타이밍에 맞춰 회피를 사용하면 발동하는 극한 회피나 과하지 않은 연출의 궁극기들을 비롯해 일반 공격의 마지막 공격을 적에게 맞추거나 적의 차지 스킬을 방해해 불균형치를 쌓아 불균형 상태로 만들면 큰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처형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전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 CBT 당시의 단점이었던 전투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게임의 핵심적인 컨텐츠인 공업의 경우 프로토콜 코어를 중심으로 주변에 중계기를 설치해 전력을 운반해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었으며 자동 채굴기기를 설치해 광석을 얻어 정렬로에서 광석을 재료 아이템으로 가공한다거나 분쇄기를 통해 보유한 재료로 새로운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설비를 활용해 아이템과 장비를 제작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공장을 만드는 독특한 컨텐츠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퍼즐을 풀어 시설을 수리하거나 숨겨져 있는 상자를 획득하기 위해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야 했으며 레벨, 장비, 전투 스킬, 재능 배열, 정예와 잠재 능력 등 여러가지 육성 요소도 존재하고 뛰어난 그래픽과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비롯해 모바일 PC, 콘솔까지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점 등 여러 장점도 가진 작품이었는데요.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12일에는 1.1 버전 몰아치는 새로운 물결 과거와의 작별이 업데이트되며 신규 오퍼레이터 탕탕과 로시와 신규 무기 반항 및 늑대의 혈흔이 추가될 예정이었고 통합공업 시스템이 확장되며 신규 설비 수력 채굴기와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자원인 적동을 비롯해 장거리 액체 수송 설비인 오염수 처리도 추가된다 하며 신규 지역 무릉 청파체와 초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성장 보상 개편도 함께 진행되고 신규 각인 아이템과 편의성 개선으로 전력 연결 범위가 확장되었고 배치 제약도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공장 부분이 많이 편해질 것 같아 입문하거나 복귀하기 쉬워진 모습이었으니 자동화 공장을 건설하는 독특한 액션 RPG를 체험해보실 분들이나 이번 1.1 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명일방주 엔드필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붕괴 서드입니다. 3D 카툰풍 비주얼의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최근 오픈 9주년을 맞아 8.7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문해서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다양한 미소녀 캐릭터를 팀으로 구성한 뒤 교체하며 싸우는 익숙한 진행 방식과 적이 공격하는 타이밍에 맞춰 회피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효과가 발동되는 요소와 교체를 통해 강력한 연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원신 젤레스 존제로 등으로 유명한 호요버스의 게임답게 조작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화려한 액션 전투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오픈한 지 꽤 오래된 만큼 방대한 스토리도 즐길 수 있고 레벨, 무기, 영혼 각성성은 스킬 같은 다양한 육성 요소와 오픈 초에 비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시 해보기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픈 9주년을 기념한 8.7 버전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업데이트되며 신규 S급 캐릭터진 언월여명과 신규 장비 등이 추가되었고 메인 스토리 제이브 11장 EX 빛이 꿈꾸던 밤을 비롯해 테마 이벤트 지금우리는 제야모험담에서 파기 등불의 그림자, 신규 코스튬 100일에 타오르는 등불을 준다거나 출석으로 S급 발키리 보물상자 캐릭터 보급카드 10연차 등도 받을 수 있었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수정 소스 프리즘 레겐 트로피 허스코어 등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복귀와 신규 유저라면 S급 캐릭터 데스테리와 A급 캐릭터들 및 코스튬과 사성 무기와 성은을 지급해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호요버스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미소녀 위주의 액션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붕괴 서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타워 오브 판타지입니다. 카툰풍 비주얼의 오픈월드 RPG 장르 게임으로 최근 5.7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여러가지 이벤트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문해서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원신과 비슷한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계 공격, 타임 일루전, 습격, 회피 공격 스킬 등 여러가지 조작을 통해 화려한 전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과 사이버펑크풍의 도시부터 해저도시 등 여러가지 컨셉의 맵을 등반 수영 비행이나 탈 것 개념의 다양한 비이클을 타고 탐험할 수 있고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속성과 역할을 가진 캐릭터
캐릭터 개념의 다양한 매플리카들에 더해 뽑기 시스템이 없는 워프 서버가 따로 존재하는 등 여러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꾸준하게 매니아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5.7 버전 시간의 마녀가 업데이트되며 신규 메인 스토리 길 잃은 마녀 얼어붙은 시간이 개방되었고 신규 레플리카 아그레이아와 함께 전용 무기 시간의 중심 및 아그레이아 칩셋도 추가되었다거나 전용 스킨 순백 계약과 함께 테마 이벤트 행운의 천리마도 오픈되면서 채팅말 풍선 프레임 프로필 레드코어 흑수정 특수 증서를 비롯해 천리마 코스튬 옵션 상자 천리마 한정 레드코어 옵션 상자 등을 받을 수 있었고 출석으로 레드코어 커스터마이징 쿠폰 초전화 장비 옵션 상자도 획득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보상을 주고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카툰풍 비주얼의 액션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뽑기가 삭제된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타워 오브 판타지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전 키우기입니다. 제목처럼 창세기전을 원작으로 한 방치형 RPG 장르의 신작 게임으로 최근 정식 서비스를 기념한 여러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런으로 시작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창세기전에서 등장한 다양한 캐릭터들마다 다른 등급 고유 스킬 필살기를 가지고 있어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 키워나가면서 진행할 컨텐츠나 스테이지에 따라 다른 영웅을 골라 사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자동으로 진행하는 장비 뽑기를 통해 더 좋은 장비로 맞춰나가는 익숙한 방치형 게임 특유의 요소도 존재하고 캐릭터의 고유 스킬 이외에도 최대 7개까지 뽑기에서 획득한 장착 스킬을 착용할 수 있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효과와 스킬을 가진 펫도 존재하고 영혼석 스톤 유물룬 아티팩트 등 굉장히 많은 육성 컨텐츠를 비롯해 전설 등급의 영웅을 24시간 동안 제작해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볼 수 있었으며 던전 투기장 등의 PVE 및 PVP도 골라서 즐길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창세기전 모바일의 그래픽 리소스를 재활용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슈가 발생하는 등 오픈 초부터 삐걱대는 운영을 보여주기도 한 작품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픈을 기념해 5편으로 영웅 등급의 캐릭터 크로우를 받을 수 있고 출석을 통해 전설 등급의 캐릭터 메리펜드래건 스킬 홍섬일격과 패신 천마도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오픈런하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창세기전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방치형 RPG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창세기전 키우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디스맨틀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크래프팅 생존 장르 게임으로 좀비들이 가득한 섬에서 탈출하는 내용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주변에 보이는 풀이나 돌가구 등 다양한 오브젝트를 부수고 재료를 획득하면서 장비를 강화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능력치를 올리고 등장하는 좀비들과 싸우기도 하는 등 해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이 특징인 게임이었는데요. 또한 깔끔한 비주얼과 오픈월드로 표현된 넓은 맵을 비롯해 자신의 기지를 건설하고 농사를 짓거나 낚시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꽤 긴 플레이 타임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동물을 길들이고 필요한 아이템들을 만들어가는 크래프팅의 재미와 작물을 재배해 수확하고 낚시를 통해 물고기를 잡아 요리에 사용하거나 고대 무덤을 찾아 퍼즐을 푸는 요소도 존재하고 생각 없이 주변에 보이는 사물을 다 부수며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맛이 있었지만 좀비들과의 전투가 점점 쉬워지기 때문에 전투보다는 파밍하면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메인 컨텐츠라 취향에 맞지 않으면 지루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약 68% 할인을 진행해 4,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으니 퀄리티 괜찮은 유료 게임을 찾고 계신 분들이나 천천히 탐험하고 수집하는 컨텐츠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디스맨틀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포션 퍼밋입니다. 작은 마을의 약사가 되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사 시뮬레이션 RPG 게임으로 현재 약 57% 할인을 진행해 4,700원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해서 즐겨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약 3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찾은 뒤 낫으로 풀을 베거나 망치로 돌을 깨면서 재료를 모아야 하고 모은 재료를 사용해 퍼즐 맞추기 방식으로 약을 제조하는 요소나 공격이나 구르기 같은 액션을 통해 다양한 몬스터와 실시간 전투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등 재미있는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나 펫과의 호감도를 높여나가는 요소와 이렇게 높아진 호감도를 통해 낡은 건물들을 고칠 수 있고 새로운 지역을 탐색할 수 있게 되는 요소를 비롯한 자신의 집을 꾸미는 하우징과 낚시 등 다양한 컨텐츠까지 존재하는 작품이었으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약사 컨셉의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션 퍼밋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게임들 중 아직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나오는 카드를 터치해 많은 이벤트와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을 옆으로 넘기면 나오는 하이프도 많이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이거 안 볼 거야?